제일 잘하는 게 석유 뽑아내서 파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상대국이 증산하는데 나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감산을 하면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산유국 간의 감산이란 전쟁 중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총을 내려두고 말을 해보자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러시아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억지로라도 총을 겨누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증산을 하면 사우디도 그만큼 하거나 그보다 더 많이 증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우디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점유율로 러시아를 죽이자. 러시아가 죽고 쉘도 타격을 입으면 후에 가격을 재생성해도 되니까요. 원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장기 계약을 중점으로 거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 계약 특성상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원유의 특징이거든요. 원유라는 게 시커매 보인다고 다 같은 원유가 아닙니다. 1차 원유를 가지고 와 2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해오던 나라의 원유가 가공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기술 노하우도 쌓였을 것이고 이미 거래하는 원유에 적응해 인프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점유율을 한번 놓치면 회복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행동에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은 뭔가 억울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입장대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동안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랑 사우디가 원하는 유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은 말합니다. 유가가 적정선을 유지한 건 우리가 이란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 경제 제재를 시작하며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유가를 부양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란도 엄청난 산유국인데 미국이 제재를 가하자 시장 진출을 못하고 중국하고만 거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보기에 이란 제재의 이익은 눈에 보일 정도라 자신들은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재의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유럽 시장을 나눠먹는 중이었는데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막아주니 유럽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알게 모르게 사우디나 중소 산유국들 역시 미국이 이란을 막아주자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러시아의 행동은 트럼프 입장에선 괘씸하죠. 대선이 다가오는데 저유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 안 하면 트럼프의 고정표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실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석유의 증산은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경제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석유 시장을 러시아가 건드려버리면 미국은 전반적인 실물 경제 지표는 내려갈 것이고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은 이걸 빌미로 트럼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가 한 말 중 셰일 수출을 늘려 일자리와 무역 적자를 잡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비추어 보면 저유가의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선의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현재 트럼프는 이런 상황에 저유가가 되면 차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좋겠네 라고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유가 정책은 한국한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석유 수입이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면 원유를 싸게 들어오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들어온 석유의 약 50%를 다시 수출하거든요. 즉 1차 원료를 사와 2차 가공품으로 만들어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제 산업은 세계 초강국입니다. 그러니 한국 입장에선 석유 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해야 수출할 때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있는 현 시점에서는 저유가는 구매력 플러스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 경제 유지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저유가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구매력이 떨어지면 반도체나 선박 수주, 자동차 등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 테니까요. 이런 이유로 현재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세 나라의 싸움은 한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와 사우디는 치킨게임 스타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치킨게임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분명 타격을 입으실 가능성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DLS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증권사를 통해 파생 상품에 투자하셨거나 은행에서 추천하며 권한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게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주제를 보다 쉽게 풀이하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포드투였습니다.